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670호 주체 110 2021년 8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를 주체 110 2021년 9월 28일 평양에서 소집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를 주체 110 2021년 9월 28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는 시군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제자원화법 집행검열 감독 정령과 관련한 문제, 조직 문제를 토의한다. 대의원 등록은 주체 110 2021년 9월 27일에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 110 2021년 8월 24일 평양. 청년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요즘 청년운동 사족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이 청년 중시 청년 사랑의 정치로 주체적 청년운동사의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귀한 혁명 생애를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청년 문제를 오늘의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문제로만이 아니라 내일의 주인공에 관한 문제, 혁명의 영원한 미래에 관한 문제로 보고 우리 청년들을 아끼고 내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나라와 민족의 자랑으로 구무호가도 바꿀 수 없는 혁명의 귀중한 재부라는 이런 똑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의 재부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마디로 최대한으로 내세우고 최대한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청년들에 대한 가장 올바른 태도와 입장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위대한 수료님께서 개척하신 청년 중시 사상을 빛나게 계승하시오 청년 강국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주신 절세의 위인의 한생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높이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대한 해소를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또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에 자기들의 깨끗한 양심을 바쳐 청춘을 빛내인 전세대 용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전세대 청년들처럼 당의 용도를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를 알게 해준 좋은 계기로 되었습니다. 참관을 통해서 내가 지금껏 살면서 받은 사랑이 얼마이고 바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귀중한 재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가슴에 번쩍던 훈장들이 우리 가슴에도 빛날 것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진짜 저국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더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사회주의 위협의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최근 각지에서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하고 있는 청년들의 소식은 온 나라의 관심사로 되고 있습니다. 정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1만여 명의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들로 진출했습니다. 특히 청년동맹 제10차 대회 이후 청년들의 탄원 열기가 더욱더 거져됐는데 대회 이후에만도 수천 명의 청년들이 탄원했다고 합니다.
그 청춘 대여 속에 서 있는 자강도의 리광덕무와 황희북도의 한홍식 덕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동맹 14대에 참가하여 역사적인 소환을 받아안고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한계군 청년동맹 사당 사업을 책임진 일꾼으로서 지금이야말로 말보다 실천 행동으로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주의 농촌 진제로 탄원하였습니다. 가정의 맏아들로서 졸업을 앞두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맏아들기 전에 교원 혁명가로 키워준 당의 운동에 진정으로 보답할 마음을 안고 아내와 자식과 함께 병사 시절에 녹색이 뜬 최전년 대덕산 처소 학교에 탄원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국과 인민의 부름 앞에 피 끓는 청춘의 영감 속으로 화답해 나선 우리 청년들의 가슴하다에는 아버지 어머니의 청춘 시절을 변함없이 이어간다는 긍지와 자부가 차고 넘쳤습니다. 지난 조국행전 시기 우리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싸우는가를 전후복권설식이 또 천리마 대거설식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늘 듣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가는 이 길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또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걸어온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1960년대에 당의 부름을 받들고 산으로 바다로 개발지로 달려나가 미운을 세우던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정신을 이제는 저를 비롯한 우리 새 세대들이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이후 축산기지들로 탄원하는 청년들의 수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저는 외동딸입니다. 종작 부모들의 곁을 떠나 수도 평양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탄원한다고 생각할 때 선뜻 결심을 내리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의 국정을 도로드리는 것이 곧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품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 탄원했다기보다 웅당 여기 세포등판의 주인이라는 자각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제 여기 박목지도 마다에 양떼, 염소떼, 서두리 육슬거리게 해서 우리 당에서 제일 관심하는 육아정책을 관철하는 데서 앞장서게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인생길에 한 번은 꼭 거치게 되는 청춘 시절입니다. 바로 이 시절을 저국을 위한 헌신으로 빛내려는 것이 우리 시대 청춘들의 한결같은 지향입니다. 어렵고 힘든 처소로 영약 달려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으로 저국의 대지는 나날이 젊어지고 있으며 온 나라 인민은 청년들의 힘찬 모습으로 더욱 앞당겨질 사회주의 내조국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청년절을 맞으며 각지에서 청년 학생들의 웅변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평안북도 대학생 청년들의 웅변 모임 태양과 더불어 빛나는 청춘에서 출연자들은 청년 강국의 주인들로 옥색에 자라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대해서 격조롭게 토로했습니다. 그들은 격동적이고 호소성이 강한 웅변으로 1950년대의 영웅 전사들과 전후복구 건설 시기 천리마 시대 청년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투쟁 기풍을 따라 배워서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오늘의 정진군길에서 애국 청년의 본분을 다해 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한편 라선시 청년학생들의 웅변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청춘 시절의 긍지와 보람은 시대와 혁명이 바라는 어렵고 힘든 일터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는 데 있다고 하면서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한 길에 청춘의 감 높은 삶을 아낌없이 바쳐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모든 잠재력을 동원해서 8월 3일 인민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기 위한 활동이 적극화되고 있는 속에 평촌구역 직매점에서 제자원화의 힘을 넣어 인민들이 인정하고 즐겨 찾는 소비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우리 직매점은 이제 나오는 상품들에 대해서 손님들과 호흡을 맞춰서 손님들의 요구 조건을 생산 단위들에다가 오만큼 전달해 주는 것에 따라서 질개선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국민들이 수요에 맞게끔 뭐 주문 봉사도 해주고 또 우리 옷을 구잘해서 수리도 해서 봉사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리용 생산만 이용한단 말입니다. 가지수가 한 우리 여기서 만드는 것만 해도 1000가지는 됩니다. 우리가 피복 공장에서도 나오는 자투리도 먹고 양복점에서는 자투리 많이 나는 걸로 올인이 옷들 만듭니다. 제자원화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 자투리로 해서 하는 거는 한 100여 점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에는 자투리 하나 생기면 그걸로 막 한 가지 제품만 생산하였다면 이제는 다량적으로
형식도 바꿔가면서 사람들 수요에 맞게끔 사람들이 허감을 가질 수 있는 상품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도 합니다. 만경대구역 직매점에서도 인민들이 실제 독을 벌 수 있는 소비품을 한 가지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사색하고 탐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섬유 제품 우리 리용 생산만해서 이렇게 생산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즐겨하는 여러 가지 질전어들을 만들고 나머지 자투리들 이전에는 수매화됐는데 이 자투리들도 이제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꽃으로도 만들고 장식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다 세부 가공이란 말입니다. 여성들이 아주 즐겨합니다. 일용 수매 상점에 가서 수매품들에 한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구입해서 제자원화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자원화 제품 이거 창안에서 저마다 이제 이거 경쟁적으로 하다 나니까 장식품 하나 만들어 드리고 이게 공정이 많은데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제자원화된 그 상품에 한해서 과연 팔릴 수 있겠나 하고도 걱정이 없지 않았댔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말 우리 것이 제일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깊이 새기고 너도 나도 떨쳐나서니까 결코 떨어지지 않고 정말 수요가 높습니다. 최근 시기 제자원화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많은 단위들에서 제자원화와 관련된 제자원화 기술 교류 사업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풍상업정보기술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만물상 전자상업 홈페이지를 통한 제자원화 기술 교류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단위들이 서로 제각기 진행하는 제자원화 사업, 이 사업은 시간적으로나 노력적으로 볼 때 효율이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제자원화 사업과 관련한 경험과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이 교류 활동을 진행한다면 이 제자원화 사업의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에 종자를 잡고 연구사업을 진행해서 만물상 전자상업 홈페이지에 제자원화 및 유수자재 교류마당, 이 교류마당을 새롭게 개설하였습니다. 이 제자원화 항목을 과학적인 수요 장학에 기초해서 면밀히 항목들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원화 사업과 관련한 교류의 신속성 그리고 편리성을 도모해주도록 우리가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단위들이 우리 교류마당을 통해서 제자원화 관련한 기술과 경험을 서로 교류하면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위에서는 사장돼 있고 또 어떤 단위에서는 제자원화 관련해서 필요로 하는 이러한 원료와 자재들을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간 건설 부문에서 일하면서 당의 건설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 지혜와 정의를 다 바쳐 나가고 있는 중앙사회주의 애국공로자 라선시 건설기계화여단 여단장 최영보 동지입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건설 부문에서 일하면서 기술자 기능공 대열을 장성시키고 벽돌 생산 공정과 건구 생산 공정을 비롯한 자체의 건재 생산 기지를 꾸리는 것과 함께 건설 장비들을 원만히 갖추어서 건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 기간 그는 대중의 앞장에서 많은 발명과 창의 공헌을 해서 국가에 큰 이익을 주고 라선 가방 공장과 라선 학생 선용 궁전을 비롯한 수십 개의 대상 건설을 높은 수준에서 앞당겨 완공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후방 부문 일꾼들과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켜서 수천 마리의 집짐승을 기르도록 해서 후방 사업을 개선함으로써 종업원들의 식생활을 향상시켰습니다. 높은 실력과 참신한 강연 활동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 정책 관철회로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는 당 초급 선전 일꾼 대회의 앞장에는 선전 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벌려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모범 강연 강사들이 서 있습니다. 높은 실력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키기 위한 사업에 자신의 정열을 아낌없이 다 바쳐가고 있는 함경북도 농촌격리위원회 농기계 도입시험소 연구사 윤광동지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우리 강사, 실력가형의 강사라고 존경을 담아 부르고 있습니다. 윤광동지는 정말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와 한 20년까지 생활했는데 정말 앉으나 서나 또 길을 걸으면서도 항상 손수 척을 놓지 않고
당 정책과 과학 기술적 문제들 또 국내 정세들에 대해 깊이 연구 학습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대중에게 알기 쉽게 해설하겠는가 이 대해서 늘 사색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강연의 준에서는 얼마나 통쏘이고 또 얼마나 진실하고 구수하게 하는지 강연이 끝나면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곤 합니다. 제가 도농촌 경인에서 사업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위원회에 와보니 우리 일꾼들 모두가 윤광동지를 다재다능한 박식과 정말 열정적인 인간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직하 협동농장에 일부러 나갔다가 우연히 윤광동지가 하는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연에서 윤광동지는 농업 전문가 아닌데 농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지 그 강연에 참가해 나온 농장원들이 늘 듣고 싶은 강연이라고 모두가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의 정치 사상적 수준과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안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고 알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중에게 강연에서 진실성과 통속성, 과학성을 틀어지고 당 정책을 직선적으로 툭 터놓고 하는 진정, 대중과 호흡을 같이 할 때만이 대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 정책의 열렬한 선전자 모범 강연 강사들 속에는 갈마 식료공장 부원 최용해 동지도 있습니다. 대상의 특성에 맞게 강연 선전을 벌이기 위해서 언제나 꾸준히 학습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강연 제강에 반영한 최용해 동지의 강연은 구체적인 현실과 밀접히 결부된 것으로 해서 늘 대중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실생활과 결부시켜서 알기 쉽게 통속적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원료자재 제자원화 가지고 강의를 한다면 실제 우리 적걸반 니강남 동무가 간유 생산 과정에 나오던 폐설물을 이용해서 비누를 생산할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품화해서 비누를 자체로 생산 보장하다니까 이렇게 생동한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니까 정업원들이 제자원의 우위하고 중요성에 더 잘 알게 되고 이 사업에 뚫쳐 나설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단 말입니다. 우리 강사 동지는 아는 것도 많고 일상생활에서 유머가 많습니다. 게다가 노래 잘하지 또 수산물 분야에서는 박식하지 정말 막힌 데가 없습니다. 많은 단위들에서 당의 육아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덕장 청년 탄광에서는 풀판 조건이 좋은 독지대에 염소 방목지를 정하고 사양 관리를 짜고 들어서 염소 마리수와 젖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탄광의 농목장에서는 방목지의 자연 모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애국풀과 단백풀을 비롯한 모기형 식물들을 재배해서 모기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소 사양 관리를 생태학적 특성에 맞게 하는 한편 종자 확보와 번식, 수의 방역을 과학적으로 짜고 들어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염소의 증체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간에 염소의 마리수를 2배로 늘린 탄광에서는 지금 젖 생산량을 늘려서 탄광의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온성군 양종사업소, 정성분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순환식 방목을 위주로 하면서 염소의 성장 단계별에 따르는 모기 보장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서 염소들의 증체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분사업소에서는 자기 지방에 흔한 약초로 수의약품들을 생산해서 폐사율을 극력 낮춤으로써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염소 마리수와 젖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코비드-19 전파 상황입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25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2억 1,468만여 명, 사망자는 447만 5,1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변이 비루스들의 급속한 전파로 대류행 전염병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는 4,290만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됐는데 그중 거의 절반이 브라질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는 지금 델타 변이 비루스의 전파로 전염병 상황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특히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리오데자네이로시는 현재 변이 비루스로 인한 고도 위험 지역으로 설정됐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현재까지 135명의 델타 변이 비루스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그중 125명은 경외로부터 들어온 환자들이고 10명은 국내 감염자들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스라엘에서 델타 변이 비루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하루 감염자 수가 기록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3일 하루 동안 9,800여 명이 감염돼서 지난 1월 1일에 가장 높은 하루 감염자 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더욱이는 왁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 속에서도 감염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어린이들 속에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상은 어린이들이 악성 비루스에 더 잘 감염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비루스가 보다 공격적인 것으로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24일 하루 동안 1만 8천여 명의 감염자와 79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련영송에서 25일 회오리 바람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한 회오리 바람으로 50여 채의 살림집들이 파괴됐으며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십 대의 가로등이 넘어지고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다음, 베네수엘라에서 무더기비에 의한 큰 물피해를 입었습니다. 큰 물로 17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 채의 살림집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또한 메리다주의 여러 도시에서는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이동통신망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합니다. 피해가 큰 메리다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운산과 신촌, 신계에서는 한때 폭우도 내렸습니다. 대관, 김안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고 백두산에서는 초당 15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1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8월 27일 금요일, 음력으로 7월 20날입니다. 내일 북부 지역과 함경남도에서 흐렸다가 개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황해 남북도 남부 지역과 개성시,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는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6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무산 지방으로서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바다 날씨를 보면 조선동해에서는 내일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